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남북 대화의 산 증인이시고 통일론도 개인 구상부터 이제 여러 차례 가다듬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 통일론에 관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은 마취제와 같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북한 체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북한 체제는 몽땅 선전선동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통일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도 그 실체보다도 선전선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그러니까 그 선전선동의 차원에서 북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공이 그다음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은 뒤에 1960년대부터 건설이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는 절반이 세계 200여 개국에서 10위권에 지금 진입해 있는 대국으로 성장해 있는 반면, 북한은 지금도 200여 개 세계 나라 중에서 아주 꼴찌, 최하위권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은 분단의 원인이 있다. 그 분단의 원인이기 때문에 통일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은 그야말로 운산무소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통일에 대한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을 단속하는 하나의 소재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소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통일인데, 그걸 어떻게 북한은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남북의 분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1945년에 2차 대전 종결로 한반도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됐을 때, 이제 남북한이 38선 사이에 두고 분단이 돼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해방 공간을 지낸 뒤에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성립됐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실국가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북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해방됐을 때 한반도에는, 조선반도에는 하나의 혁명과제가 등장했다. 그 혁명과제는 뭐냐? 반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인민혁명이다. 그 이제 반제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반대고,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민족해방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뭐냐? 그건 공산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반미, 반일 공산화 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38선 이북에서는 소련의 도움으로 그 혁명이 완수가 돼서 북쪽은 완전히 해방이 됐지만은, 남쪽은 그러한 혁명을 미제국주의 세력이 말하자면 방해해가지고 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일제 식민지가 미제 식민지로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는 남쪽에 미제 식민지로 남겨져 있는 남조선을 마저 해방을 시켰어.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해방이 된 남조선과 이미 해방되는 북조선을 합작시켜서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통일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통일관에 입각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선전선동이죠. 북한은 이러한 혁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인민의 낙원이 되어 있는데, 남쪽은 아직도 미제 식민지로 수탈되고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 통일은 내용은 공산화 통일이고, 그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원래 그 1917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소련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콤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공산으로 나갈 때 하나의 그 만드는 전술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 뭐냐면은 통일전선 전략 전술. 이 통일전선 전략을 가지고 남조선 혁명을 일으킨 것이 통일의 1단계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현실 세계와는 괴리된 선전선동 세계에서의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 구호, 소위 공작, 운동 이런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통일론을 자기들의 주민들을 향한 마취제랄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그거는 그런 그렇죠.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지만은 북한의 현실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해방이 되고 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소위 국가가 등장한 뒤로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하고도 반십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북한의 형편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말썽을 더럽히는 그런 지금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그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화 통일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을 단속을 시키려니까 여기서 현실과는 전혀 괴리된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그 통일만 이루어지면은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아주 한순간에 운산무소되고 낙원이 모든 그 남북 그 조선 인민들의 몫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데 사용하는 마취제가 지금 최음제 마취제 최음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1980년대에 한국 대학가에서 그리고 재미동포 사회에서 선통일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만 하면 됐지 무슨 체제든 뭐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게 의미였습니다. 해외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북한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주장하는 통일론이 선통일론이고 네. 그 북한의 선통일론의 일종의 감화를 받아서 거기에 부활외동하는 남한의 또 일부 세력들, 좌경 세력들이죠. 또 그 선통일론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 통일만 되면은 모든 지금의 고통은 운산에서 무소된다. 일순간에 사라진다. 일순간에 사라진다. 이래가지고 선통일론을 주장했어요. 통일 그 만능론이죠. 근데 이 통일 만능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통일은 가령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또 통일된 나라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보다 좋아지는 통일이냐 나빠지는 통일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공간에서 좌우 사이에 엄청난 갈등 구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수립할 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선통일론에 많이 기울어가지고 독립보다 통일이 먼저다. 그때 이제 백범 김구 같은 분이 아주 그걸 선도했죠. 실제로 평양도 갔다 오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했었는데 가령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됐을 때 가령 통일된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고 있는 성취와 건설과 발전을 번영을 이 손상됨이 없이 그보다 나은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를 훼손하고 폄훼되는 그러한 그 마이너스 통일을 이룩한다면은 그런 통일은 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그렇게 통일 만능론이 우리 여론을 지배할 때
다행히 이 우남 이승만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있어서 아니다. 지금 공산주의하고 싸움은 한반도에 국한된 싸움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그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퇴치시킴으로써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독립을 확보해가지고 독립의 힘으로 그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을 관철시켜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한민족에게는 통일이냐 아니면 통일 이전의 독립이냐 하는 것이 아주 선택의 문제였고 그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박사가 그 주장이 이겨서 우선 독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통일도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령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포기하는 통일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유지하면서 이 통일을 하나의 혐오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확장되는 그런 그 확대 재생산적인 통일이냐 하는 차원에서 선택의 차원의 문제니까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문제가 통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을 봐야 되는 측면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 통일 이후에 국민들의 자유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런 통일은 필요 없다. 이런 아니요. 말씀이시죠? 지금 통일이 지금 내가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번영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번영이 뭡니까? 우선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차원의 시장경제,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경제하고 개방된 사회,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개방적인 그런 사회고 그 개방적인 사회를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1948년에 유엔이 채택한 만국 인권선언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권과 자유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유, 기회균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더 나아가서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이런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이제 민주주의 이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정치 제도, 경제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당위의 문제가 나온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소위 참고하는 타산지석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49년에 이제 독일이 분단이 돼가지고 독일도 1990년까지 동서양독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네. 통일을 이룩하죠. 이제 이 통일은 1987년부터 동독이 내부적으로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전이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니까 동독 안에서 통일을 빨리 하자 하는 이런 논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1989년에 이제 동독 주민들의 엑소더스, 네, 베를린 탈출이 생기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독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 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1989년 11월 28일 날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통일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통일 방안을 제안하면서 콜 수상이 거기에 전제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네. 무슨 전제 조건이야? 동독이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동독의 민주화가 뭐냐? 일당 독재가 아니라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다당제의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수립되는 새 정부가 수립돼야 된다. 이 조건을 내세운 것을 동독이 받아들여서 1990년 3월에 그러한 선거를 해가지고 공산당이 한 자리 숫자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반공을 내세우는 자유민주 세력이 90% 가까운 지지를 받아가지고 동독의 6개 주가 각 주가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동독을 해체하고 서독에 합치겠다 하는 결의를 표명해가지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베를린 장복 붕괴 이후에 동독에서 총선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독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죠. 그렇죠. 거기서 선출된 다당제.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다당제 자유선거였고 거기서 선출된 지역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동독의 해체를 결의하고 우리가 서독으로 귀부를 하자, 그렇죠. 흡수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런 결의를 해서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통일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서독은 1949년에 독일이 분단될 때 서독의 건국 지역들이 서독은 분단이 돼도 이건 일시적인 분단이고 게르만 민족이 이룩하는 통일 독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의를 해서 그 결의의 일환으로 서독의 헌법을 헌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네. 그 헌법은 통일된 뒤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법에 두 개의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43조에 앞으로 동독의 6개 주가 집단로 또는 개별로 서독의 일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하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123조와 6조에는 앞으로 이 헌법을 대체해서 독일 민족 전체의 의사로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이 헌법은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에서도 1990년 통일이 되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 수상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서독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2등 국민이 되는 그런 통일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독일 국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룩하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새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1989년 그 당시에 독일 집권 세력이 기독교 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인데 기독교 민주당을 이끄는 콜 수상은 새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그래야 동독 사람들도 완전한 독일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통일에 참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인당 그 겐셔 당수가 있거든 3인당이 여당의 일부로 아니다 통일은 빨리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빠른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통일이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흡수 통일이라는 말이 생겼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흡수라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무력으로 주도하는 통일 아니에요. 네. 무력이 아니더라도. 근데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동독이 우리는 서독으로 들어가서 통일 이룩하겠다 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서독이 그걸 마지막 순간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통일이기 때문에 합섭수 통일이 아니죠. 자발적 편입 통일이에요. 네. 이걸 흡수 통일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흡수 통일 찬성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편을 가르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이죠. 그렇다면은 한반도도 결과적으로 독일 유형의 통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독일 유형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독일 유형의 통일이 아니고 지난 7월 어느 날인가 휴전기념일 때인가 그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통일은 방법은 어쨌든 간에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체제 쪽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독일식 통일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 이룩하는 통일의 방법을 반드시 독일식 통일로 갈 필요는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우월한 체제로 증명이 됐고, 북한의 체제는 완전히 이것은 그 불합격품으로 판정이 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이 되려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돼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몽유병적으로 완전히 지금도 북한이 말하는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70년 동안 그 어떤 사실관계가 이미 축적되어 있지만은 북한의 체제는 결국은 퇴장을 해야 될 체제가 아니냐. 그 퇴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북한 체제의 퇴장이 좀 가급적이면은 사고 없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유인제를 마련하고 자극을 줘서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가지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체제가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과거 동독이 택했던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한민국의 우월한 체제로 통합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는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서두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북한이 통일을 일종의 최면제로 쓰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은 절대선이고 통일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은 뭐 분단 고착론자니 뭐 절대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흑백 논리의 밑바닥에는 반대 세력의 존재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반민족주의자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이 가능한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 이슈가 국민을 통일시키고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고 그렇죠. 있다는 분열시키는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런 통일 만능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시 첫 대목의 말로 들어가서 선전선동의 차원의 문제지, 북한도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의 소위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분열시키고 상대방의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의 소위 자멸을 어떻게든지 공작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그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 이론이에요. 그게 소위 남조선 혁명을 통한 조국 통일 이론이라고 저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 통일은 저 사람들이 명분으로 제시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전복 이론의 하나의 이 방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결국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통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착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관리라는 과정에 집중해야 결국 통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사실이죠. 남북 관계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내부적인 체제 변화를 일으켜서 역사의 어떤 이 페이지에서 정리되어야만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인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 쪽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에 굉장한 결함이 있어요.
무슨 결함이 있느냐? 원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민의를 절대시하니까 민의를 표방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체제 붕괴 이론도 민주주의 이론 안에 내재가 돼 있어서 이것이 소위 그 이제 옛날 1930년대에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에서 현실이 돼가지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나치 체제가 탄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서독의 건국 지역들은 바로 이 나치즘의 등장에 대한 소위 원죄의식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제재해야 된다. 체제를 허물 자유까지는 그 허용하지 제재를 않는다. 허물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에도 독일에서 채택한 방어민주주의적 개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 완전하지가 못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 북한이 바로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우리 체제 내부를 분열, 이간하는 공작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그 공간이 존재하는 동안은 자기네들 북한 주민한테도 봐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시켜 오고 가령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원인의 하나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거나 혹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통일은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날 동안에 남북 관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동안에 남북 관계를 관리해서 평화를 흔들지 않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이로운 유익한 일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노력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되는 대북 정책이고 남북 대화예요. 그런데 이 남북 대화와 통일과는 아주 굉장히 그 모순적인 관계 있고 우리가 그 분리시켜서 분간을 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